약은 제대로 넣었는데 왜 안 잡힐까? 사과 방제하다 보면 이 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500리터 한 통 다 쳤는데 며칠 뒤 진딧물이 다시 올라오고 응애가 또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약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약이 약한 게 아니라 약이 해충 있는 위치까지 제대로 안 들어간 겁니다. 특히 지금 초기 방제에서는 겉잎만 젖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신초 끝, 잎 뒷면, 수관 안쪽까지 실제로 약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제 이야기보다 먼저 SS기 세팅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즐, 속도, 풍량, 감수지까지. 같은 약을 써도 왜 어떤 과원은 잡히고 어떤 과원은 실패하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뒤로 갈수록 더 나옵니다. 특히 감수지 부분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사과 농가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는 약 치면 잘 잡혔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안 잡히지? 물론 예전보다 농약의 성격이 달라진 것은 맞습니다. 예전처럼 독성이 강한 약제를 쓰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안전성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사과 방제를 단순히 요즘 약이 약해졌다 이렇게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사과 방제에서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약이 해충이 있는 위치까지 실제로 들어갔느냐입니다. 진딧물은 신초 끝과 어린 잎, 말리기 시작하는 잎 안쪽에 있습니다. 응애는 잎 뒷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SS기로 약을 쳤을 때 바깥잎만 젖고 신초 끝과 잎 뒷면, 수관 안쪽이 비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가는 약을 쳤다고 생각하지만 해충 입장에서는 약을 제대로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제 이름보다 먼저 봐야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스피드 스프레이어, SS기 세팅입니다. 특히 오늘은 500리터 기준, 노즐 상태, 노즐을 여닫는 방법, 주행 속도, 풍량, 그리고 감수지 사용법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사과 방제를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500리터로 몇 주 치면 됩니까? 300평에 500리터면 많은 겁니까? 한 통으로 어디까지 가야 정상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기준을 잘못 잡으면 답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같은 300평이라도 사과나무 주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m, 2m 제식이면 300평, 즉 시바르에 약 125주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3.5m, 1.5m 제식이면 시바르에 약 190주 가까이 들어갑니다. 같은 300평이라도 어떤 과원은 120주 전후이고 어떤 과원은 180주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500리터로 몇 주를 치느냐만으로는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국내 사과원 조사에서도 열간 4에서 4.5m, 주간 1.5에서 3.5m 범위가 많고 SS기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4월에는 시바르당 250에서 300리터, 6월에서 8월에는 300에서 400리터가 주로 살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500리터가 무조건 많다, 적다로 볼 게 아니라 시바르당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약액이 수관 안쪽과 잎 뒷면까지 묻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시바르당 250리터 기준이면 500리터 한 통으로 약 600평 정도를 칠 수 있습니다. 시바르당 300리터 기준이면 약 500평입니다. 시바르당 400리터 기준이면 약 375평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4월처럼 잎이 적은 시기에는 500리터 한 통으로 300평만 치면 물량이 많은 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약액이 신초 끝, 잎 뒷면, 수관 안쪽까지 제대로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500리터를 쳐도 바깥잎만 젖고 안쪽이 비어있으면 방제는 실패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500리터를 썼느냐가 아니라 그 500리터가 어디에 묻었느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이 노즐입니다. 농가들이 SS기 방제를 할 때 탱크 용량과 약제량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정작 노즐 상태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제에서 노즐은 단순히 물이 나오는 구멍이 아닙니다. 노즐은 약액의 양, 입자 크기, 분사 각도, 도달 위치를 결정합니다. 노즐이 다르면 겉으로는 잘 모릅니다. 물이 나오니까 정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압력에서도 물이 더 많이 나오거나 분사각이 흐트러지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부위는 과다 살포가 되어 잎에서 약액이 흘러내립니다. 반대로 어떤 부위는 약이 부족합니다. 수관 안쪽과 잎 뒷면은 비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농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약을 충분히 쳤고 500리터 다 썼는데 희석 배수도 맞췄고, 그런데 실제로 진딧물이 있는 신초 끝, 응애가 있는 잎 뒷면에는 약이 부족했던 겁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의 과수포도원 살포기 보정 자료에서도 노즐 마모는 과다 살포와 불균일 살포를 만들 수 있고, 기존 노즐의 토출량이 새 노즐보다 10% 이상 많으면 교체를 권장한다고 설명합니다. 농가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노즐 하나가 다르면 약값이 새는 게 아니라 방제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SS기 방제 전에는 최소한 한 번씩 노즐 토출 상태를 봐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을 넣고 압력을 맞춘 뒤 노즐별로 일정 시간 물을 받아봅니다. 예를 들어 30초나 1분 동안 받아보고 노즐별로 물 나오는 양이 크게 차이 나는지 확인합니다. 정상 노즐보다 유난히 많이 나오는 노즐은 닳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적게 나오는 노즐은 막혔거나 이물질이 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 모양도 봐야 합니다. 부채꼴로 고르게 퍼져야 할 노즐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줄기처럼 뭉쳐 나오거나 입자가 너무 굵게 떨어지면 방제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좋은 약을 써도 결과가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노즐을 모두 열어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농가들이 SS기 노즐을 한번 맞춰놓고 4월부터 8월까지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4월 사과나무와 7월 사과나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4월에는 잎이 적습니다. 신초도 아직 길지 않습니다. 수관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여름 방제처럼 위아래 노즐을 전부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 노즐은 땅으로 빠집니다. 위쪽 노즐은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정작 필요한 신초 끝과 어린 잎에는 약이 균일하게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SS기 노즐은 많이 열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수관에 맞는 노즐만 열어야 합니다. 잎이 없는 곳으로 나가는 노즐은 방제가 아닙니다. 낭비입니다. 수관보다 위로 날아가는 약액은 해충을 잡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해외 에어블라스트 스프레이어 보정 자료에서도 수관을 향하지 않는 위쪽 아래쪽 노즐은 닫고 공기와 약액이 실제 수관으로 들어가도록 조정하라고 설명합니다. 워싱턴 주립대 자료도 리본을 노즐 부근에 묶어 공기 방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상단 하단 노즐을 끄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이 농가들이 꼭 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SS기 노즐은 전부 열어야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나무 키, 수관 폭, 잎 면적에 맞게 열고 닫아야 합니다. 초기 방제는 초기 수관에 맞게 해야 합니다. 잎이 적으면 필요 없는 노즐은 줄이고 약액이 신초와 어린잎 쪽으로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6월 이후 잎이 많아지고 도장지가 올라오고 수관이 닫히면 다시 세팅을 바꿔야 합니다. 그때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풍량, 노즐 방향, 주행 속도를 다시 봐야 합니다. 한번 맞춘 SS기 세팅으로 4월부터 8월까지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주행 속도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농가들이 SS기를 몰 때 보통 늘 가던 속도로 갑니다. 그런데 사과나무는 시기마다 약이 들어가는 조건이 다릅니다. 4월에는 잎이 적고 수관이 열려 있습니다. 이때 너무 느리게 가면 약액이 흘러내리고 낭비가 됩니다. 하지만 6월 이후에는 잎이 많아지고 수관이 두꺼워지고 도장지가 생기고 잎이 겹칩니다. 이때 4월과 같은 속도로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잎만 적고 안쪽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SS기 속도는 단순한 작업 속도가 아닙니다. 방제 품질입니다. 너무 빠르면 겉만 젖습니다. 너무 느리면 흘러내립니다. 좋은 속도는 감수지를 꽂아봤을 때 신초 끝, 수관 안쪽, 잎 뒷면까지 약액이 고르게 찍히는 속도입니다. 뉴질랜드 과수방제 자료에서도 수관 크기와 형태에 따라 주행 속도와 팬 공기량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속도는 과원 조건과 장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수관 크기에 맞춰 속도를 바꿔야 한다는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월에는 수관이 열려 있으니 비교적 약액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6월, 7월로 갈수록 잎이 많아지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는 안쪽까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속도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초기에는 과다 살포와 흘러내림을 조심해야 하고, 잎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안쪽 피복 부족을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속도 기준은 감이 아닙니다. 기어 단수도 아닙니다. 감수지 결과가 기준입니다. 네 번째는 풍량입니다. SS기는 물만 뿌리는 장비가 아닙니다. SS기는 바람으로 야객을 수관 안으로 밀어넣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풍량을 잘못 맞추면 방제가 흔들립니다. 바람이 약하면 야객이 바깥잎에만 붙고 안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반대로 바람이 너무 강하면 야객이 수관을 뚫고 반대편으로 날아갑니다. 이건 방제가 아니라 비산입니다. 좋은 바람은 잎을 살짝 흔들고 잎 뒷면을 열어주고 야객을 수관 안쪽으로 넣어주는 바람입니다. 특히 응애 방제에서는 잎 뒷면이 중요합니다. 잎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뒷면으로 야객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강해서 반대편 줄까지 안개처럼 날아가면 그것도 실패입니다. 워싱턴 주립대의 에어블라스트 보정 자료에서도 공기 방향과 풍량을 수관에 맞추고 수관을 지나치게 넘어가는 비산을 줄이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농가용으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람은 세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잎을 흔들어야 하지만 날려보내면 안 됩니다. 안쪽으로 넣어야 하지만 반대편으로 빼내면 안 됩니다. 이게 SS기 방제의 핵심입니다. 이제 감수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수지는 우리나라 농가에서 아직 많이 쓰는 도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SS기 방제를 제대로 보려면 감수지는 정말 유용합니다. 감수지는 쉽게 말해 야객이 묻으면 색이 변하는 작은 종이입니다. 보통 노란색 종이처럼 생겼고 물방울이나 야객이 닿으면 파란색 또는 진한 점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야객이 어느 부위에 얼마나 묻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가들이 방제 후 나무를 보면 바깥잎은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가 된 줄 압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곳은 바깥잎이 아닙니다. 진딧물은 신초 끝과 말리는 잎 안쪽입니다. 응애는 잎 뒷면입니다. 병원균도 잎이 겹치고 습한 안쪽에서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바깥잎이 젖었다고 방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감수지는 바로 이걸 보여줍니다. 내가 약을 쳤다고 생각한 곳과 실제 약이 묻은 곳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감수지 사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방제 전에 감수지를 몇 군데 꽂습니다. 바깥쪽 잎에만 꽂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초 끝 부근, 수관 안쪽, 잎 뒷면 위치, 나무 중간 높이, 위쪽 수관, 바람이 잘 안 들어가는 안쪽까지에 나누어 꽂아야 합니다. 감수지는 집게나 클립으로 잎 뒷면 위치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잎 뒷면을 확인하려면 감수지가 아래쪽을 향하게 붙여야 합니다. 신초 끝쪽 피복을 보려면 신초 끝 주변에 꽂아야 합니다. 수관 안쪽을 보려면 바깥에서 잘 보이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약이 들어가기 어려운 안쪽에 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 SS기를 평소처럼 지나가게 합니다. 방제 후 감수지를 꺼내봅니다. 파란 점이 고르게 찍혀 있으면 야객이 들어간 겁니다. 점이 거의 없으면 그 부위는 비어 있는 겁니다. 한쪽만 진하게 찍히고 반대쪽이 비면 노즐 방향이나 풍량이 맞지 않는 겁니다. 종이가 거의 다 파랗게 젖어 있으면 과다 살포이거나 흘러내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의 에어블라스트 스프레이어 보정 자료에서도 감수지는 살포액이 목표 부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특히 감수지는 과다 살포, 빈 공간, 부착 분량을 확인하고 노즐과 풍량 조정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감수지는 전문가만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농가가 SS기 세팅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한 번만 써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안쪽에는 약이 안 들어갔구나. 위쪽 노즐이 허공으로 많이 날아갔구나. 속도가 빨라서 잎 뒷면이 비었구나. 풍량이 너무 세서 반대편으로 날아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수지는 방제의 눈입니다. 여기서 해외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 뉴질랜드 과수원은 우리보다 기계화 방제 경험이 오래된 곳이 많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약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장비가 목표 부위에 제대로 보내고 있느냐를 봅니다. 주행 속도를 확인합니다.
노즐 토출량을 확인합니다. 수관에 맞지 않는 노즐은 닫습니다. 풍량이 수관 안으로 들어가는지 봅니다. 감수지로 실제 부착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건 외국 기술을 무조건 따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과원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SS기 방제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감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영이 달라졌고 나무 높이가 달라졌고 제식거리가 달라졌고 약재의 성격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그냥 한 통 넣고 늘 가던 속도로 지나가고 모든 노즐을 열어놓는 방식으로는 방제 결과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과 방제에서 500리터는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진짜 기준은 이것입니다. 약액이 신초 끝에 묻었는가? 잎 뒷면에 묻었는가? 수관 안쪽까지 들어갔는가? 위쪽과 아래쪽에 고르게 들어갔는가? 흘러내리지 않았는가? 반대편으로 날아가지 않았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노즐이 닳아있으면 방제 구멍이 생깁니다. 필요 없는 노즐을 열어놓으면 약액이 땅과 허공으로 빠집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겉만 젖습니다. 풍량이 약하면 안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풍량이 너무 세면 반대편으로 날아갑니다. 감수지를 쓰지 않으면 이 문제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과 초기 방제는 약재 선택 전에 SS기 세팅부터 봐야 합니다. 방제는 약을 뿌리는 일이 아닙니다. 해충이 있는 위치에 필요한 양을 필요한 시기에 정확히 묻히는 작업입니다. 특히 초기 방제에서는 진딧물이 신초 끝으로 올라오고 응애는 잎 뒷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겉잎만 젖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 방제가 잘 안 된다고 느끼신다면 약부터 바꾸기 전에 먼저 SS기를 보십시오. 노즐을 보시고 속도를 보세요. 그리고 풍량도 보시고 감수지를 꽂아보세요. 그러면 같은 약을 써도 왜 결과가 달라지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쓰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라루키였습니다.